안녕하세요. 이종수 이영애입니다. 그림책으로 힐링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호두할미와 그린알미의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어요. 네, 호두 할머니는요? 네, 저도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아, 그러네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스승님, 선생님이 혹시 그린 할머니는 있으실까요? 네,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저도 생각나는 선생님이 하나 있긴 한데 예, 늘상 제가 얘기할 때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의 참 역할도 참 중요한 것 같고 네,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또 아이들도 선생님 말에 잘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스승의 날인데 혹시 오늘 준비하신 책 제목이 궁금한데요?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고 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써진 그런 책인데요. 예. 그 작가가 패트리샤 폴라코라고 하는 작가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그런 책입니다. 아, 그러면은요, 저희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스승의 노래 듣고 이어나가 볼까요? 네. 전선식이 부르는 스승의 노래. 네. 스승의 날은 우리가 오늘 선정한 그림책에 나오는 폴커 선생님들을 위한 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네요. 그 스승의 날이 그 1963년 충북 지역에 뭐 청소년 적십자 그 단원들이 그 사은 행사를 시작하면서 아마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시행됐던 어떤 그 스승의 날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때부터 날짜는 5월 15일이었나요? 15일이 아니고 그때는 5월 26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1965년 그때부터 5월 15일로 바뀌었대요. 아, 예. 근데 그 날이 세종대왕의 탄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세종대왕 탄생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는지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한테 이렇게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게 그 해주신 그 왕이기 이전에 하나의 스승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네요. 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코걸이. 그렇죠.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로 네네.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이야기 속에는 트리샤라고 하는 이제 꼬마 소녀가 나오고 그 트리샤라고 하는 그 주인공 소녀를 이제 변화시켜서 이제 실제 이렇게 작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그 폴커 선생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는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가족 또한 그 트리샤에게는 굉장히 의지가 되고 이랬던 그런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오빠도 있고 그런 이야기예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 네, 이야기가 엄청 따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야기의 이제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네. 할아버지가 그 이렇게 선반에 있는 책을 꺼내서 책에다가 이제 그 꿀단지에 있는 꿀을 한 국자 퍼가지고 이렇게 책 표지에다가 골고루 이렇게 발랐대요.
개비가 엄청 꼬일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그 7살 먹은 트리샤를 불러서 이제 옛날에 너희 엄마한테도 했었고 삼촌한테도 했었고 오빠한테도 했었고 똑같이 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 책에 있는 꿀을 한번 찍어 먹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책 그 표지에 발라져 있는 꿀을 이렇게 찍어 먹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맛이 어떠니?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예, 달콤하다고. 달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에 이제 식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맞다. 지식의 맛은 달콤하단다. 하지만 지식은 그 꿀을 만드는 벌과 같은 거야. 너도 이 책장을 넘기면서 지식을 쫓아가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가족들이 이제 뭐 오빠는 오빠대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같이 보고 또 엄마는 자기 전에 또 책을 들려주고 그리고 집 가까이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벽난로를 이렇게 피워놓고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따뜻하고 이런 가정처럼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트리샤가 그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낸 트리샤가 이제 유치원을 들어가요. 유치원을 들어가는데 책을 많이 읽어주고 또 들려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트리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때가 되면 글도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그런데 이 이제 소녀는 그림 그리는 거는 엄청 좋아했대요. 그리고 유치원 가는 게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가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단체로 선생님이 이제 앉혀놓고 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트리샤는 읽을 수가 없었대요. 그렇구나. 글을 잘 몰라서.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난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학교 가는 시간이 이제 뭐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학교 가는 시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맞아요. 정말 어려웠겠네요. 그러면은 네. 트리샤 이야기를 더 들어가기 전에 네네. 노래 한 곡 듣고 네. 시작해 볼까요? 네네. 할아버지의 시계를 들어볼 거예요. 네. 트리샤를 위해서 이 노래를 왠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승연이 부릅니다. 할아버지의 시계. 할아버지의 시계를 들으셨습니다. 트리샤가 학교에 가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트리샤는 그 가까이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에를 이제 찾아가요. 예. 그래서 할머니와 이제 산책을 하는 중에 나름대로 이제 자기 고민이기도 하고 하니까 할머니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할머니도 내가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 할머니의 대답이 참 현명하다는 그런 생각?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경이로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봐라. 저 개똥벌레도 다 다르단다. 그러니까 이 이제 트리샤가 할머니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러고 다시 물어봐요. 자기가 이제 글씨도 모르고 그 친구들 앞에서 이제 글도 못 읽고 이제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우리 손녀딸은 아주 똑똑하고 날렵하고 귀여운 애지 이렇게 응? 자신감을 주셨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트리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셔서 위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약간씩 차이를 두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트리샤는 학교 생활이 아주 더 힘들어졌어요. 그랬겠네요. 네, 글을 읽는 게 그 트리샤한테는 고문이었어요. 근데 그 한글을 좀 늦게 떼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걸음도 느리게 하는 애가 있고 맞아요. 말도 느리게 하는 애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큰 아이가 왜 말을 이제 늦게까지 안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제 막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아정신과까지 갔어요. 저희는 그랬더니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각자의 시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맞춰진 시간은 아마 조금 더 늦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좀 기다려 봐야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문제가 있는 아이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빨리 무슨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확인해봐야지 마음이 맞아요. 놓이고 기다려줄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트리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런 차에 또 엄마까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많이 떨어진 캘리포니아 쪽으로다가 이제 전근을 가게 돼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이 글로 이사를 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트리샤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에서 다른 아이들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는데 딱 새로운 곳으로 가면 나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더 괜찮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저도 이렇게 저희 손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저희 손녀도 조금 한글을 좀 늦게 띄었거든요. 네.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띄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옆에서 쟤는 못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아이가 생일이 11월이에요. 얘가 말은 잘하지만 생일이 늦잖아. 그러니까 생일이 늦은 만큼 조금 늦게 뗄 거야. 그러면서 제가 계속 저희 손녀한테 힘을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글을 떼고 나서는 정말 자신감이 뿜뿜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맞게 해낸다는 건. 그래 트리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곳이 이제 시골이었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있지는 않지만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을 진짜 좋아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이사간 학교에서 역시 또 트리샤는 이제 글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뭐 책을 읽으려면 말이 떠듬떠듬 거리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야 벙어리 너 정말 벙어리야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트리샤는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기 우리가 싫을 때는 뭐 배가 아프다든지 막 여러 가지 핑계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트리샤도 학교 가기 싫어서 이제 배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는 가야 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기에 이제 집중하게 된 거예요. 아, 좋아하는 거에 더 예. 빠지는 상황이 된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이 트리샤가 이제 5학년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많은 세월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힘들었겠다, 예, 정말.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지금 폴커 선생님 같은 분이 나타났으면 아마 조금 더 이렇게 불행한 시간이 좀 짧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긴 한데 예, 항상 뭐 지금이 기회야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늦었다고 생각할 것만도 아닌 게 예, 할머니의 추억을 한번 생각하면서 네네. 할머니의 노래를 한번 한 곡 듣고 네네.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네. 김예담이 부르는 그리운 할머니. 할머니는 손주들의 최고의 지지자? 맞아요. 지지자 맞아요. 그 폴커 선생님이 이제 새로 오시자마자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 이쁜 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예? 이쁨 받기 위해서 주변에 몰려들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 폴커 선생님은 누가 예쁜지 예? 예쁘지 않든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누가 똑똑하건 누가 최고이건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선생님은 그 트리샤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뒤에 와서 대단한데 아주 훌륭해. 넌 네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니? 이런 식으로 늘상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네, 훌륭하신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잘하는 아이는 칭찬 안 해도 네, 잘하지만 맞아요. 조금 옆에서 받쳐주면 잘할 수 있는 아이를 발견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 칠판을 이렇게 선생님이 뭐 쓰면 닦는 걸 했대요. 그런데 예. 그런 거를 이제 트리샤한테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이 오면서 나름대로 조금 이제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책을 읽어야 할 일이 생겼대요. 그런데 트리샤가 그동안도 잘 못 읽었지만 더듬더듬 읽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더듬더듬 거리다 보니까 이게 문맥도 맞지 않고 문장도 제대로 연결도 되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낄낄거리고 막 비웃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막 낄낄거리고 웃으니까 더 당황을 하고 이제 글자가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폴커 선생님이 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만큼 완벽해서 트리샤를 흉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 이제 놀리는 친구들은 없어졌대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에릭이라는 친구가 하나 이제 에릭이라는 친구라기 하기엔 좀 그렇고 그 녀석은 선생님이 안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이제 계속 놀리고 뭐 머리도 막 이렇게 끄댕기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 폭력 그런 녀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샤는 폴커 선생님이 옆에 계실 때만 행복했지 그 외의 시간은 너무 불행했던 거예요.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쉬는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시간대에는 어딘가에
이제 그 녀석으로부터 놀림을 받지 않는 곳을 이제 찾아서 뭐 화장실 더 집구석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런 혼자만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에릭이 되는 녀석이 그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쫓아다닌 거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공간에 숨어 있는 트리샤를 억지로 끌고 나와가지고 트리샤를 옆에 세워놓고 얘 그 트리샤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뭐 바보 멍청이라는 둥, 뭐 네가 야 그 뭐 껌껌한 속에 숨어 있는 거 보니 너 두꺼비냐는 둥, 막 이런 식으로 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잘 못 읽으니까 너 혹시 벙어리냐? 뭐 벙어리 누구 동생 뭐 벙어리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놀리고 있을 때 이제 폴커 선생님이 나타난 거예요. 와, 예. 구세주시네. 예. 그래서 이제 폴커 선생님은 그 에릭이라는 녀석을 데리고 이제 사무실로 교무실로 갔고 예.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시 나타나서 그 트리샤를 데리고 칠판에 있는 그 글씨를 이렇게 지우개 시키고 그 지우개가 옛날에는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하는 스펀지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 스펀지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제 트리샤한테 선생님하고 게임할까? 이렇게 하면서 기억도 써보고 니은도 써보고 이렇게 게임처럼 이제 했나 봐요. 네, 그런데 얘가 이제 그렇게 게임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글씨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트리샤를 붙잡고 그 트리샤의 아마 눈높이에 맞추려고 그랬는지 무릎을 한쪽 딱 꿇고서는 가엾은 트리샤, 네가 벙어리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네가 그렇게 쓸쓸해하고 두려워하면 내 마음이 참 아파.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트리샤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숫자나 글자를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보고 있어. 너는 이때까지 학교를 쭉 다니면서 그 많고 많은 좋은 선생님을 놀렸구나.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그건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런 용기가 있는 아이만 할 수 있는 일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트리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넌 읽을 수 있어.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이제 이 선생님이 글씨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거기에는 독서지도 선생님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지도 담당 선생님인 플래시 선생님이랑 같이 이 아이한테 이제 글을 가르치고 책 읽기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공부를 시키신 거네요. 맞아요. 나머지 공부.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도 트리샤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법처럼 그 트리샤의 머릿속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낱말과 문장들이 쫙 형태를 갖추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샤가 이제 그 어떤 그 책 속의 어떤 문장을 처음에는 이제 읽을 때 이렇게 더듬더듬 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읽은 그 문장이 뭐였냐면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 속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문장, 또 한 문장 이렇게 하면서
한 문단을 다 읽은 거예요. 와, 대단하다. 예,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읽으면서 자기도 막 그 뭐 자신감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제 폴커 선생님하고 그 플래시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이제 어리고 흐르고 있는 거를 이 소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트리샤는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보여주었던 옛날에 어릴 때 보여주었던 책을 찾아요. 그리고 그 책에다가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꿀을 한 숟가락 떠서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끼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 먹어보면서 그 달콤했던 그 맛을 보았어요. 아, 그 맛이 무엇인지를 이제 네. 제대로 알았네요. 예. 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호두알미와 그린알미의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아, 트리샤가 폴코 선생님과 플레이시 선생님 덕분에 한글을 이제 읽게 됐잖아요. 네. 트리샤의 마음인데요. 선생님 사랑해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라켓 소년단 OST예요. 아, 혹시 선생님한테도 이런 폴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나요? 저는 지금 부정적이라 그런지 그 폴콘 선생님 같은 선생님은 못 만났어요. 그럼 어떤 선생님을 만나셨나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지각대장 존에 나오는 예.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 그런 선생님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도록 되게 힘들었던 거, 이제 힘들었다는 것보다 저는 이제 숙제를 절대로 안 내준다, 뭐 이제 이런 주의였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선생님 이름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희옥이라고 그 선생님이 이제 교생 실습 끝나고 이제 바로 오신 것 같아요. 교생 실습 끝나고 그 다음 해인가 바로 이제 선생님이 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예.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모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골 학교다 보니까 저희 우리는 늘상 햇볕에서 놀고 막 이래가지고 새카맣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은 진짜 피부가 하얗고, 그 옷 입은 것도 너무 멋있고 그런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와 정말 예쁜 선생님이 오셨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숙제를 내줘요. 노트에다가 뭐 어서부터 어디까지 밑바닥 써오기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2학년 말쯤에 아마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촛불 아니면 난포불 아니면 등잔 밑에서 이제 책을 봐야 되는 상황. 호롱불. 예. 그런데 낮에는 신나게 놀다가 저녁 되면 깜깜하니까 그 석유 등잔불 밑에서 뭐를 숙제를 한다는 게 지금 뭐냥 뭐 그 연필 심이 좋은 것도 아니고 침을 발라야지만 진하게 나오고 그러는 시절이다 보니까 제가 숙제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왜 숙제를 안 했냐면 저는 여기 나오는 그 트리샤 모양 글씨를 몰랐던 게 아니라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글씨를 다 깨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기역, 니은 이런 걸 가리키는 것조차도 나는 이해가 안 갔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이걸 왜 가르쳐?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왜 자꾸 써야지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여기까지 거 뭘 왜 해?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숙제 안 해가면 손바닥 3대씩 맞는데 그렇게 심하게 아팠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맞고 말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날은
마음을 다잡고 숙제라는 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진짜 등잔불 밑에서 침을 발라가면서 제가 숙제를 했는데 5바닥 중에 아마 4바닥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네요. 네, 처음으로 다 시도를 한 거예요. 그게 한 바닥을 못 하고 갔어요. 갔는데 당당하게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할 때 당당하게 탁 내밀었지. 근데 안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저 앞으로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숙제를 안 하던 종숙이가 5바닥 중에 4바닥을 해갔는데 아이고 고생했네. 다음엔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선생님은? 아니요. 그래가지고 일단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면서 뭐야 이거? 아니 4바닥이나 했는데? 그러면 숙제를 인정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거는 평상시에 이제 2대씩 맞았어. 그러면 손바닥을 맞고 들어가는데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오라 그래가지고 어쩌면 너는 이렇게 숙제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니? 이렇게 하면서 3대를 덧대더라고요.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때 3대를 맞고 들어오면서 손바닥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게요. 마음에 상처를 줬네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참 웃겼던 게 뭐냐면 나도 이 다음에 꼭 선생님이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나도 너처럼 애들 막 때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막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죽어버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이제 그런 시절을 거쳐서 이제 뭐 한 수년 지났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릴 때 또 제가 선생님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어버려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랬던 게 사실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막 죄책감 때문에 되게 또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에 저는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선생님이었다면 어머 4바닥이나 했어? 다음에 5바닥 다 할 수 있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만약에 선생님이 해줬다면 저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봐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역할이 참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저희 아이들을 낳고 저희 아이들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선생님들 때문에 뭐 힘들었다는 엄마들도 있지만 저는 선생님들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너무 잘 지낸 것 같아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런 받았던 그런 상처 그리고 또 중학교 3학년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오신 선생님이었는데 저희 담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름이 김창묵. 잘생기셨어요. 인기가 많으셨겠네요. 예. 그리고 그분이 교생으로 저희 학교에 왔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선생님으로 왔는데 저희 담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생기기도 했고 어쨌든 간에 또 국어 선생님이었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지적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책 읽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런데 이제 그 좋은 관계가 지속된 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제가 이제 키도 크고 그 당시에 운동을 되게 잘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 가려면 체력장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력장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급이 뭐 특급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뭐 급수가 뭐 잘하는 애들이 급수가 되게 높았어요. 특급이라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늘상 또 그때도 운동을 잘 하는데 불구하고 맨날 뭐 저녁 때 모여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슬쩍 도망을 갔어요. 슬쩍 도망을 갔다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왜 이렇게 줄을 쭉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애들을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지 아마 이제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는 날도 있고 해지 않는 날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그날은 아마 검사를 했나 봐요. 그랬는데 보니까 저만 도망간 게 아니라 몇 명의 아이들이 아마 뒤에 키 크고 막 잘하는 애들이 다 도망갔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도망간 건 아니고 각자. 뭉텅이로 이렇게 자리가 빈 거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종례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도망간 놈 다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도망간 놈 다 나와야 했는데 어쨌든 저는 도망갔으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 이렇게 노는 애들이라고 있어요. 그 뭐 데일밴드 같은 거 붙이고 뭐 머리 가운데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예. 그런 애들이 대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불려 나가서 선생님이 구두를 벗더니 구두짝으로 손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와. 자루 때리는 게 아니라 구두짝으로. 그러는데 그러면서 선생님 하시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너 이 자식 그렇게 안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이런데 그때 제가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그 노는 애들하고 같은 무리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순간. 네네. 그리고 자리에 돌아왔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도망간 녀석들 다 와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무실로 내려가서 쪼로록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어요. 사실은 따로 빠져나온 건데.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다 지나가면서 이 녀석들 뭐야? 툭툭 한 대씩 치고 가잖아요. 왜? 맞아요. 한마디씩 하고 가시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앉혀놓고 하나씩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종수 일로 와봐. 그냥 갔어요. 갔는데 너 왜 도망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에 선생님하고 말을 섞고 싶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자존심이 이제 확 상하셨었군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게 노는 애들 놀지 않는 애를 구별을 못해? 그리고 나를 그렇게 같은 취급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말 안 해? 막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이제 그냥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선생님하고 이제는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경쟁을 한 거예요. 네. 잘 풀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보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 국어 담당이니까 국어 시간에 들어오면 나는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다가 반항아가 되셨군요. 너 봐라. 이제 이 반항이 뭔지를 문제가 뭔지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한 선생님이었던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 난 불러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뭐 차렷 경례 이렇게 할 때만 일어나서 이제 뭐 인사하는 신용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잠이 들었나 봐요. 진짜 잠이 들었군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종수 이렇게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랬더니 인사도 안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반장이 차렷 격리할 때 이제 뭐 인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먼저 말을 걸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너 이렇게 끝낼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졌는데
그때 선생님이 제일 이제 기억에 남아요, 저한테는. 그랬겠네요. 예. 좀 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와 함께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독서지도 이제 뭐 논술 이런 거를 가리키면서 예. 저는 그때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숙제는 안 내준다. 음. 이게 제 철칙이었어요. 어. 그렇게 하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 엄마 이야기, 자기 학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지각대장 존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아이들이 되게 통쾌해 하는 거예요. 어. 그 선생님이 뭐 지각한 애한테 맨날 너 왜 지각했어 그랬더니 막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악어가 나타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 동네 무슨 뭐 강에는 뭐 악어가 살지 않아.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성문 뭐 300번 쓰기 막 이런 거를 계속 이제 4번인가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존이 학교에 딱 오니까 그날은 지각을 하지 않았어요. 존이 교실에 딱 들어오니까 천장에 선생님이 매달려 있는 거야. 고릴라한테 붙들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존한테 존 여기 이 고릴라가 나를 붙잡고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존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교실에 고릴라 따위는 살지 않아요. 이러고 문을 탁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그 순간 내가 다 치유가 돼 버린 거예요. 아. 예. 그림책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한테 서운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의외로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가 대신 자기 대신 선생님한테 이제 뭐 잔소리 아닌 뭐 공격하는 거 모양 이렇게 보이니까 자기 대신 복수해 주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속이 후련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나를 대신해서 그림책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뭐 그림책이라는 건 꼭 어린이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개체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맨 마지막에 이 패트리샤 폴라코가 이제 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조그만 소녀에게 그 해의 남은 나날은 모험과 발견의 시간이었습니다. 트리샤는 학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조그만 소녀가 바로 나, 패트리샤 폴라코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는 30년 뒤에 폴커 선생님을 어느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내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은 나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이며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껴안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 대답은 이랬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폴커 선생님, 저는 어린이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폴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모든 아이들한테 정말 이 폴커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폴코 선생님을 위해서 주영이 부릅니다. 스승의 은혜.